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항공대 면접은 10월 28일이죠. 자,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대학교 면접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원서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죠. 아시는 것처럼 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항공대, 세종대, 국민대, 또는 뭐 명지대학교나 또는 뭐 서울여대, 뭐 숙명여대,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꼭 수능을 안 봐도 되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수능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수능으로 해서 대학을 가시면 되는 거고, 학생부에 강점이 있거나 면접에 자신 있는 분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대학교도 우리가 정시로 가려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매우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전형으로 항공대학교에 원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대학교는 10월 28일이 면접일이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0일 금요일 날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10월 28일 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면접을 보니까 일주일 정도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항공대학교의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사실은 항공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좀 비슷하죠.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썼을 가능성, 또 항공대학교에 지원한 학과와 또 유사한 학과의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대학교의 면접의 준비가 이후에 나머지 대학들의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예요. 비슷한 대학들에 비해서 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1단계 배수가 높지 않다. 다시 말하면 1단계 배수가 높지 않다는 얘기는 1단계를 합격하는 여부가 최종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 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1단계 합격자의 발표를 고대하고 계실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14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자, 면접고사의 평가 기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특기 적성에서는 지원 분야 관심과 노력, 수학 의지와 열정과 적성을 보고,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인성에서는 도전정신, 리더십, 의견 청취 및 태도, 성실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향후 학원 및 진로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평가하고 있고, 항공대학교 면접의 질문 문항은 다른 대학과 좀 많이 달라요. 물론 이게 이전 연도의 면접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공대학교의 면접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긴 하지만 면접이 모든 지원자들에게 공통 질문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보는 경우, 학생부 기반을 면접을 보는 경우들은 만약에 6문제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그 중에서 공통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기반 개별 면접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학교인데, 항공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공통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첫 번째 문항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항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과 교내 활동에 기울인 노력,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내용과 동일하죠. 물론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지만 2023년도에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동일하고, 두 번째는 학교 생활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바로 자기소개서 2번 문항과 동일한 질문 문항이고요. 세 번째는 본기업 모집단위 지원 동기와 향후 학업 계획,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말씀해 봐라.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소개서 문항과 동일해요.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되어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항공대학교는 자기소개서 1번, 자기소개서 2번,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을 면접의 질문 문항으로 삼고 있고, 타 대학과 다른 점은 개별 면접이 아니라 공통 질문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원자들 간의 비교 평가가 비교적 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
자, 항공, 우주 및 기계공학과부터 경영학과까지 우리가 최종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보면 내신 성적이 결코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낮지도 않죠. 지금 보시면 항공 우주가 2.7, 항공 전자정보가 3.1,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3.0, 그 다음에 스마트 드론학과가 3.2, 그 다음에 항공운항과가 1.8로 가장 높아요. 항공교통물류가 2.4,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3.4니까 항공운항과 항공교통물류가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고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밀집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학과는 대부분 3점대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점대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항공대학교는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도 크지만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 비교과 과정에 대한 역량평가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냐면 항공교통물류학과가 8.07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항공운항학과가 14.50이니까 항공운항학과는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경쟁률에서도 가장 높은 구간이네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점을 보니까 전기전자가 6.50, 그 다음에 신소재가 5.67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배수 3배수를 생각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소프트웨어는 약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스마트 드론, 그 다음에 항공운항, 그 다음에 경영학과, 그 다음에 항공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구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하이프립에서는 10월 28일이 항공대학교 면접이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수업은 10월 25일, 26일, 27일 수목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한 반의 인원은 5명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요. 항공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면접의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항공대학교에 맞춰서 특성화시켜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혹시라도 학원의 면접 수업이 일정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화상, 줌을 이용해서 1대1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약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항공대학교도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1단계 합격자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항공대 수업을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셨다가 1단계 합격자 발표 보시고 그룹이나 개인 수업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대학교의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항공대학교만의 대비가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항공대 말고도 쓰신 학교들이 많죠. 그런 학교들에 대한 면접의 대비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